맛있어서 매일 드시던 그 과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콩팥을 조용히 지치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 말을 꺼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콩팥은 소리 없이 망가지는 장기지만 소리 없이 다시 편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단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약이 아니라 생활의 방향을 말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변화가 있으신가요? 아침에 얼굴이 전보다 잘 붓는다. 양말 자국이 종아리에 오래 남는다.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고 반지가 타이트하게 느껴진다. 소변에 거품이 잦다.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간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찬 날이 들었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결정하는 생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진단하거나 처방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국내외 학술 자료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수많은 생활 사례를 묶어 공통된 결론을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 결론은 분명합니다. 예순 이후 콩팥은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과일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건강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과일도 방법을 모르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치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되살리는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극적인 숫자와 확인하기 어려운 통계를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평생 흔들리지 않도록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원리와 실천으로만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를 계속 붙잡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도 오늘 장을 보러 가지 않아도 오늘 밤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콩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콩팥은 몸속 피를 걸러 노폐물을 내보내고 물의 양을 조절하고 전해질 균형을 잡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 정수기이자 댐이고 균형을 잡는 조율자입니다. 문제는 이 조율자가 나이가 들수록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콩팥을 정수기 필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새 필터입니다. 물이 거칠게 들어와도 잘 걸러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50, 60, 70이 되면 필터가 낡습니다. 구멍이 막히기도 하고 펌프 힘도 약해집니다.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필터가 낡았다고 해서 물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필터의 상태에 맞게 물의 성질과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과일이 바로 그 물의 성질과 양을 바꾸는 대표 식품입니다. 예순 이후 과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과일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과일에는 콩팥이 힘들어하는 3가지 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칼륨, 둘째는 수분, 셋째는 농축된 당입니다. 칼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륨은 원래 몸에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근육이 움직이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데 관여합니다. 문제는 콩팥이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이 약해졌을 때입니다. 이때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일 수 있고 의학계에서는 이런 상태가 심장 리듬 이상과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무서운 점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끝이 살짝 저리거나 이유 없이 힘이 빠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정도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구와 가이드라인에서는 안지오텐신 전환요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같은 계열의 약이 일부 사람에게서 칼륨을 올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신장과 심장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널리 쓰입니다. 다만 약을 복용하는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과일을 매일 많이 습관처럼 드시면 몸이 감당하기 어려운 조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약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과일을 더 안전하게 먹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말입니다. 둘째는 수분입니다. 여름철에 과일을 드시는 가장 큰 이유는 시원함과 수분 보충입니다. 그런데 콩팥이 지쳐 있으면 물을 내보내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에 물이 남습니다. 다리가 붓고 얼굴이 붓고 숨이 차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수분이 많으니 콩팥을 씻어주겠지.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상태라면 씻는 것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물이 늘어나 콩팥이 더 지칠 수도 있습니다. 콩팥은 댐입니다. 댐이 약해졌다면 갑자기 홍수가 밀려오는 게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천천히 적당히 일정하게가 중요합니다. 셋째는 농축된 당입니다. 과일은 자연의 단맛입니다. 그래서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과일을 주스로 갈거나 말려서 농축시키거나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당이 자주 급상승하면 혈관의 부담이 커지고 콩팥의 미세한 혈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라고 들으셨다면 과일을 건강식이라고 믿고 마음 놓고 드시는 방식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순 이후 과일의 위험은 과일 이름이 아니라 칼륨과 수분과 농축된 당이 한꺼번에 몰리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과일이 위험하냐? 어떤 과일이 괜찮냐?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일이 위험하냐가 아니라 어떤 형태와 습관이 위험하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째, 한 번에 많이 먹기 쉬운 과일이 위험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부드럽고 달고 손이 계속 가는 과일, 한 통을 썰어두면 계속 집어먹게 되는 과일, 이런 과일은 의도가 아니라 습관으로 과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주스로 만들기 쉬운 과일이 위험해지기 쉽습니다. 주스는 씹는 과정이 사라집니다. 한 컵에 여러 개의 과일이 들어갑니다. 흡수가 빠릅니다. 혈당과 칼륨이 빠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신장 관련 기관에서는 주스를 만들 때 칼륨 섭취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렌지 같은 과일은 생과일과 주스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말린 과일은 과일이 아니라 농축 간식에 가깝습니다. 말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당과 칼륨이 농축됩니다. 조금 먹었는데 많이 먹은 효과가 납니다. 어르신들이 건강 간식이라고 건과일을 집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콩팥과 혈당 입장에서는 가장 조심해야 할 형태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과일을 유제품과 함께 갈아 마시는 습관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칼로리와 당,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요거트 한 컵, 우유 한 컵, 과일 두세 개, 여기에 견과류까지 들어가면 한 잔이 아니라 한 끼가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시는 음식은 가볍다고 착각합니다. 콩팥은 착각을 모릅니다. 들어온 것은 그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떤 분은 겁이 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과일을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들도 콩팥이 약하다고 해서 과일과 채소를 무조건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개인의 검사 수치와 단계에 맞게 선택하고 양을 조절하고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과일을 끊는 사람이 아니라 과일을 다루는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부터는 콩팥을 살리는 과일 선택의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보다 원칙입니다. 첫째, 씹어서 먹기 쉬운 과일을 고르십시오. 씹는 과정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주고 과식을 막습니다. 콩팥에게는 천천히가 최고의 배려입니다. 둘째, 한 번에 먹는 양을 조절하기 쉬운 과일을 고르십시오. 큰 과일 하나를 통째로 먹기보다 작은 접시에 담아 양이 보이게 드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접시가 바뀌면 양이 바뀌고 양이 바뀌면 콩팥의 하루가 바뀝니다. 셋째, 주스로 만들지 마십시오. 콩팥이 약한 분에게 주스는 가장 쉬운 함정입니다. 씹는 과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아침 붓기와 피로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방향은 대개 같습니다. 마시는 단맛을 줄이고 씹는 단맛으로 바꾸는 것. 넷째, 말린 과일을 생활에서 빼십시오. 이건 건강 간식이 아니라 농축된 당 간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다섯째, 본인의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높다고 들은 적이 있다면 고칼륨 식품을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 의료진이나 영양 전문가와 상의해 본인에게 맞는 제한 범위를 정하십시오. 가이드라인에서도 고칼륨 문제는 약을 끊기보다 칼륨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이제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손주가 과일을 깎아옵니다. 접시에 산처럼 담겨 있습니다. 어르신은 고마워서 다 드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리가 붓고 새벽에 숨이 차고 화장실을 3번 갑니다. 아침에 얼굴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그날의 선택이 다음날 몸의 균형을 흔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알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따라할 수 있는 하루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잡한 루틴을 싫어합니다. 시니어 건강은 복잡해지는 순간 실패합니다. 성공하는 건강 습관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많은 분들이 물을 벌컥 마십니다. 그런데 콩팥이 약한 분들 중에는 한 번에 많은 수분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어나서 바로가 아니라 몸이 조금 깨어난 뒤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드십시오. 한 컵을 다 마셔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십시오. 몇 모금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가능한 한 규칙적으로 드십시오. 공복 시간을 길게 만들수록 혈당이 출렁이고 그 출렁임은 콩팥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언제가 좋으냐? 저는 원칙을 이렇게 잡습니다. 식사 후 위가 안정된 상태에서 소량, 특히 아침 식사 후가 비교적 무난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복 과일은 속을 자극하고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예민한 위를 가진 분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과일을 먹고 속이 쓰리거나 울렁거렸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공복 과일을 드셨던 경우가 많습니다. 점심 이후에 과일이 당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점심 직후가 아니라 오후 간식 시간에 소량을 드십시오. 그리고 저녁 이후에는 과일을 멈추십시오. 밤은 콩팥도 쉬어야 합니다. 늦은 저녁에 과일을 드시면 수분과 당과 전해질 처리를 위해 밤새 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고 다음날 붓고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저녁 이후 과일을 끊는 것만으로도 아침 붓기가 줄었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합니다. 과일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일을 요거트와 함께 갈아 마시는 습관, 우유와 함께 먹는 습관, 곡물 가루와 함께 쉐이크처럼 마시는 습관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건강해 보이는 조합이지만 내 몸의 콩팥 상태에 따라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한 원칙을 드립니다. 과일은 과일로 단독으로 소량으로 씹어서 이제 과일의 구체 예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저는 특정 과일을 절대 먹지 말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콩팥 기능 단계와 혈액 검사 결과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나나, 아보카도처럼 칼륨이 높은 편으로 알려진 식품은 콩팥 기능이 떨어졌거나 칼륨 수치가 높다고 들은 분이라면 양과 빈도를 줄이는 방향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매일 먹던 것을 2, 3일에 한 번으로 줄이거나 반개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끊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키위나 멜론처럼 한 번에 많이 먹기 쉬운 과일은 한 번에 들어가는 양을 눈으로 보이게 제한하십시오. 예를 들어 접시에 담을 때 이미 정해진 양만 담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어 두십시오. 과일은 눈앞에 있으면 계속 먹게 됩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입니다. 셋째,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은 특히 밤 시간대에 조심하세요. 낮에 소량으로 드시는 것은 괜찮을 수 있지만 저녁 이후에 큰 덩어리를 드시는 습관은 밤 붓기와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다리가 잘 붓거나 숨이 차거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이라면 수분 과일은 낮에만 소량만이 안전한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처럼 주스 형태는 가능하면 피하세요. 공신력 있는 신장 관련 자료에서도 주스는 칼륨 섭취가 늘어날 수 있고 특히 과일을 갈아 마시는 방식이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생과일을 씹어서 드시는 방식으로 바꾸십시오. 이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전환입니다. 다섯째, 말린 과일은 아예 간식 목록에서 빼세요. 단맛이 강하고 계속 손이 가며 농축된 당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대신 씹는 간식, 예를 들어 오이처럼 칼로리가 낮은 채소나 개인 상태에 맞는 저염 간식으로 바꾸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희망의 이야기로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아마 이 말일 겁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무엇을 하면 좋아지느냐? 콩팥을 완전히 젊게 되돌릴 수 있다는 식의 말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은 대부분 과장입니다. 하지만 악화 속도를 늦추고 붓기와 피로를 줄이고 생활의 질을 올리는 방향으로 몸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연구와 실제 경험에서 충분히 확인되는 이야기입니다. 콩팥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콩팥은 방향을 바꾸면 서서히 편안해집니다. 그 서서히가 모여 여러분의 10년이 됩니다. 비교적 무난한 선택으로 자주 언급되는 과일로는 베리류와 사과가 있습니다. 베리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편으로 알려져 있고 씹어먹는 구조라 과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는 섬유질이 있어 천천히 먹기 좋고 무엇보다 양 조절이 쉬운 편입니다. 다만 어떤 과일이든 과하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과일은 작은 접시에 담아 보이는 만큼만, 그리고 하루에 한두 번 소량, 그리고 가능한 한낮 시간에. 배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과일입니다. 배는 수분이 있지만 섬유질도 있어 비교적 부드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체액이 잘 붙는 분이라면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배는 반 개면 충분합니다. 얇게 썰어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배를 한 번에 크게 드시는 습관은 어떤 과일이든 위험해지는 방식입니다. 파인애플 같은 과일은 개인차가 큽니다. 속이 예민한 분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공복을 피하고 식후 소량이 원칙입니다. 통조림은 설탕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 혈당과 칼로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생으로 소량 낮에만. 이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진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콩팥을 지키는 과일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일이 차지하는 자리를 무엇으로 바꾸느냐입니다. 위험한 과일을 끊어도 그 자리를 짠 과자나 달콤한 빵으로 채우면 콩팥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을 줄일 때는 반드시 소금과 가공식품을 함께 줄이라고 권합니다. 콩팥 건강에서 가장 일관되게 강조되는 생활 요소 중 하나가 염분 조절입니다. 염분이 많아지면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면 콩팥의 미세혈관이 더 빨리 지칠 수 있습니다. 과일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식탁 전체의 구조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한 실천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검사 수치가 어떻든 대부분의 어르신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방향입니다. 다만 신부전이나 심각한 부종, 투석을 받고 계신 분처럼 수분 제한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의료진의 지침이 우선입니다. 그 점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마시는 단맛을 끊으십시오. 주스, 달콤한 믹스커피, 달달한 요구르트 음료, 이런 것들을 줄이십시오. 콩팥이 편해지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입니다. 씹는 음식으로 바꾸면 몸은 놀랄 만큼 빠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저녁 이후 과일을 끊으십시오. 과일뿐 아니라 늦은 시간에 수분 폭탄 자체를 줄이십시오. 밤에 콩팥을 쉬게 하는 것만으로도 아침 붓기와 피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 10분 다리순환을 살리십시오. 콩팥은 피가 잘 돌 때 일을 잘합니다. 다리가 붓고 차가우면 전신순환이 느려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고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발바닥을 꾹꾹 눌러주는 작은 자극만으로도 몸의 리듬이 바뀌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꾸준함이 콩팥을 살립니다. 여기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늘 이랬습니다. 아침에 과일 주스 한 잔, 점심에 키위 2-3개, 저녁에 수박을 크게 한 조각, 그리고 밤에 화장실을 3번 가고 아침에 붓고 낮에 피곤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늘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을 줄이세요. 짜게 먹지 마세요. 그런데 어르신은 억울했습니다. 나는 짜게 먹는 것도 아닌데 왜 붓냐고요. 알고 보니 짠맛이 아니라 달콤한 과일 습관이 밤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바꾼 것은 딱 2가지였습니다. 주스를 끊고 저녁 이후 과일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 붓기가 덜해졌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생리입니다. 몸은 들어온 만큼 처리해야 하고 처리 능력은 나이와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혼내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아픈 게 아닙니다.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과일은 무조건 좋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60 이후에는 좋은 것도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안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뿐입니다. 이제 대본의 마지막 파트로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단단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젊어지는 회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붓기와 피로가 줄고 밤에 덜 깨고 숨이 덜 차고 소변이 안정되는 회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회복은 약이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과일을 넣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단순합니다. 첫째, 과일은 작은 접시에 담아 보이는 만큼만 드세요. 남는 것은 다시 넣으세요. 눈앞에 두지 마세요. 둘째, 과일은 씹어서 드세요. 주스는 끊으세요. 갈아 마시는 순간 양과 속도를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과일은 낮에 드세요. 특히 저녁 이후에는 멈추세요. 밤에는 콩팥에게 휴가를 주세요. 넷째, 약을 복용 중이라면 과일을 약과 붙여 먹지 마세요. 간격을 두세요. 약은 약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몸이 혼란을 겪지 않게 하세요. 다섯째, 말린 과일은 건강간식 목록에서 제외하세요. 농축된 단맛은 콩팥과 혈관을 동시에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더 얹고 싶습니다. 콩팥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결국 꾸준함입니다. 오늘 하루 잘한다고 내일 바로 검사 수치가 드라마처럼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쌓이면 몸은 확실히 힌트를 줍니다. 붓기가 달라지고 밤이 달라지고 아침이 달라집니다. 그 힌트가 보이면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버텼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버틸 차례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편안해질 차례입니다. 콩팥은 여러분이 편안해지는 것을 도와주는 장기입니다. 그러니 콩팥도 편안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과일 하나를 바꾸는 일은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일이 밤의 붓기를 줄이고 다음날의 숨을 편하게 만들고 결국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콩팥 위에 과일을 소량으로 낮에 씹어서 먹겠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여러분의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쌓이면 몸이 응답합니다.